안녕하십니까. 웰튼병원 어깨관절센터 소장 서희수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요즘에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 통증의 여러 원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인 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깨 질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나 인대가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 또 석회, 즉 돌이 생긴다고 하는 석회성 건염 등이 있는데요. 어깨 관절은 하루 평균 3,000번에서 4,000번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인대에 많은 무리가 오게 되고, 따라서 조기에 그 인대나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깨 질환하면은 오십견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70%는 그 어깨 힘줄에 노화되어 찢어지게 되는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란 그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네 개의 중요한 힘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힘줄이 파열되어 그 기능적 장애 및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만성적인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 주로 힘쓰는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심한 통증이 있고, 힘을 완전히 줄 수가 없는 근력의 약화를 수반하는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그 노화와 어깨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어깨 인대의 퇴행성 변화로서 마치 그 튼튼한 밧줄도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점차 올이 풀리다가 나중에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대가 노화가 됨에 따라서 끊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단 회전근개 이 인대가 파열하게 되면은 어깨 사용 시에 심한 통증이 있고,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 아픈 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가 힘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어깨 근력이 약화되어서 팔을 들고 일한다든지 팔을 올린다든지 하는 동작이 힘들고, 머리를 빗는다거나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혹은 등을 긁는다든지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과 감별해야 하는 질환으로 오십견이 있는데,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십견은 능동 운동뿐만 아니라 그 수동 운동도 감소된 경우이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수동 운동은 정상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은 팔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십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혹은 본인이 하려고 해도 똑같이 팔을 들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오십견과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그 동반되어 오는 경우도 흔하게 있으므로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은 그 검사하는 방법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또는 MRI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이 자주 발병하는 그 위험군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깨를 많이 사용해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보니 그 테니스 선수나 야구 선수, 이삿짐센터 직원분 같이 이렇게 팔이나 어깨를 자주 쓰는 직업군에서 주로 발병을 합니다. 또한 집안일을 하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그 어머님들도 중년 이후에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회전근개 파열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이어붙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인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걸 가만 놔두게 되면 이런 살처럼 붙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파열된 인대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회전근개 인대 파열이 심하지 않은 부분 파열이라든지
증상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어깨에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주사 약제를 주입하게 되는 주사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사 치료에도 통증이 계속 느껴진다든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다른 방법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요즘에 시행하는 치료가 그 관절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수술이라기보다는 이 어깨 부위만 부분 마취를 한 상태에서 아주 작은 볼펜 심 정도의 수미리 정도의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시술을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내시경으로 그 파열 부위를 정확하게 보면서 뼈와 인대를 봉합을 합니다. 피부 절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그 수술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며 수술 중에 뭐 근육이나 다른 조직의 손상이 적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절 내시경의 경우에는 그 숙련이 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각보다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절을 주로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어깨 관절만을 주로 하는 그런 전문 선생님에게 시술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술이 좀 무섭다든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셔서 비수술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치료가 더디게 되어서 오히려 병을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의술이나 판단면에서 그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를 만나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나을 수가 있는지 혹은 관절 내시경이나 다른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나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보다는 언제나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소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일을 피하고 그 운동 전에 어깨를 들어주는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어깨 힘줄이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높은 곳에 물건을 짚는다든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과도하게 하지 말고 평소 어깨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그 준비 운동 같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는 그 어깨를 들어주는 그런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시계추 운동이나 또는 수건이나 막대기를 이용해서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이나 이런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가벼운 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무줄은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무줄을 당긴 다음에 그 줄어드는 힘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가벼운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깨는 허리나 무릎처럼 그 체중이 실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쉬면은 금세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통증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통증이 좋아지더라도 그 속에서는 병이 더 진행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이 어깨 관절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안 쓰고 낫겠거니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기에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그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어깨 관절 치료 및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